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볼보 오션 레이스 대한민국 10대밖에 없고 전 세계도 몇 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오션 레이스 모델을 지금 인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75만 킬로, 2015년에 구매를 하셔서 지금 한 75만 킬로 좀 탔다고 하셨나요? 74만 8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74만 8천 킬로. 네, 우리 김은석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은석입니다. 네, 우리 볼보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볼보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은석 사장님이십니다. 볼보 오션 레이스 2015년도에 출고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한민국 10대 한정 판매를 했던 차량인데 그때 출고 당시 기억은 나십니까? 요거 전 모델인 FH540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요. 아, 전 모델 FH540. 그러면 예. 그때는 캡이 구형 캡이었겠네요? 아니면 신형 캡이었었나요? 구형 캡이죠. 유로4. 유로4 그죠? 예, 아. 유로4 이제 바꿀 시점에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네네. 저기 오션 레이스가 들어온데 한국에 공급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네네. 영업사원한테 계약을 하자 하고 저걸 했더니 뭔 소리냐. 영업사원 모르고. 영업사원은 모르고 있는 네네. 상황이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자. 아, 예, 예. 오션 레이스가 곧 들어오니까 아. 그거를 오션 레이스가 나한테 배정이 되면은 네네. 그 타는 거고 배정이 안 되면은 뭐 못 타는 거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오션 레이스가 들어와서 이제 동탄 볼보 센터에서 네네. 그 리뷰를 했죠. 이제 오션 레이스하고. 그땐 동탄에서 출고를 했나요? 지금 평택이잖아요. 아니요, 동탄에서 이제 출고장은 지금도 평택이고 네네네. 예전에 초창기에만 창원에서 출고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평택에 출고장이 생기고 이제 평택에 출고장이 생겨서 이제 평택에서 하는군요. 예, 아, 평택에 이제 출고장 생긴 지도 꽤 오래됐죠. 그렇군요. 됐는데 이제 동탄 본사에서 리뷰를 한 거죠. 이제 신차 아, 리뷰를 네네네. 하면서 거기에 전시됐던 차가 요 차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님 구매하실 때 경쟁률도 치열하셨다 그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지나갈 때 야, 저 차 뭐야? 많이 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에디션 모델 뭐 20주년이나 25주년보다 조금 더 좀 모르지 않았을까요? 오션 레이스 모델. 예, 오션 레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매니아들이라 그럴까 처음 들어왔던 게 오션 레이스에 이제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듀얼 듀얼 클러치. 이 차에는 지금 25주년에도 달려 있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아, 그리고 그전에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니었나 봐요. 예, 어. 지금 차량에도 그 전동 시트가 안 달려 나옵니다. 어. 25주년하고 저 스페셜 모델에만 전동 시트가 달려 나오고. 볼보가 약간 전동 시트에 좀 인색하죠? 예. 이상하게 전동 시트에만 좀. 예. 네. 결국은 이제 그 단가 문제겠죠.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오션 레이스에도 고급 우퍼가 달려 있어서. 고급 우퍼. 그럼 예. 이따가 한번 살짝 예. 우리 차 세워놓고 한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왜냐면 25주년 모델에도 요번에 예. 8웨이 스피커가 또 고급 예. 우퍼가 또 장착 400W급이 달려있잖아요. 예. 25주년 모델에도요. 예.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또 좋아졌는지. 이 차량은 2015년 모델이고요. 오션 레이스라 그러면 우리 영상을 앞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대 요트 대회 중에 하나인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정확히 20년을 볼보가 후원을 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이런 이제 오션 레이스 에디션 모델도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션 레이스 모델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보가 왜 요트 대회에 그렇게 후원을 하고 했지라고 했지만 그 요트 대회가 9개월 동안 11개국 8만 킬로 정도의 여정을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볼보 차량을 홍보하고 신차들을 소개하고 에디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가 이 오션 레이스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오션 레이스에 나오는 그 요트가요, 사장님? 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장님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좀 받게 되는데 그 요트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감이 1,000억이더라고요. 예. 1,000억. 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이 보이시는 요트 한 대가 1,000억짜리 요트입니다. 이런 요트들이 9개월 동안 무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에는 2012년도에도 출시가 한번 됐었고 2015년도에 지금 이 FH 모델 10대가 출시가 됐고 그 10대 중에 한 대가 좀 사장님이 타고 계셨고 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25주년 모델로 옮겨가시는.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주인을 이미 만나셨나요, 이제? 네, 주인은 만났습니다. 아, 주인을 만나셨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내야 네. 되는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저거에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차를 이제 떠내 보낼
갑자기 경고음이 들리며 악셀이 먹통이 되어버린 오션레이스.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인수를 해야 될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션레이스만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 차 문자 그 옆에도 이런 네네. 엠블렘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엠블렘이 예. 붙어 있네요. 어, 그러네요. 볼보 이렇게, 오션레이스라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FH 540마력 모델이고요. 265토크, 12777cc의 엔진을 장착한 엔진이고요. 이 차량이 볼보에서 듀얼 클러치가 제일 최초로 적용된, 이 차량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나왔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디션 모델에 보면 볼보는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일반 차종까지 이렇게 보면 확대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었죠. 그죠, 사장님?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의 듀얼 클러치가 가장 먼저 장착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듀얼 클러치, 트럭에서 어떻게 보면 듀얼 클러치를 가장 먼저 적용한 브랜드도 볼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듀얼 클러치를 맛보신 거는 우리 김문석 사장님이신데, 듀얼 클러치 느낌과 이 볼보 이때 당시에 FH540 이 오션레이스의 차량의 느낌,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타시면서 느꼈던 감성들을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540에는 기본으로 저 듀얼 클러치하고 그 장착이 되는데, 네네. 요 차 이후에는 그 듀얼 클러치를 주문 생산을 했습니다. 옵션이었군요. 네, 옵션으로 해서 네네. 그 부분을 저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차주분들이 듀얼 클러치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540에는 무조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네네. 듀얼 클러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 540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제가 백날 얘기를 해봐야 네네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가장 빠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기아 그 변속 시점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 지금도 상당히 부드럽게 예, 지금 부드럽게 하중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스타트를 1단 뭐 3단 네네. 선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차 자체에서 선택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고서 그 기아 변속을 하는 게 뭐 고정적으로 뭐 1단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 2단이 올라갈 때도 있고 3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네네네. 그거를 알아서 듀얼 클러치 아이시프트에서 제가 알아서 그 기아를 변속을 합니다. 볼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듀얼 클러치 미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변속하기 위해서 기아가 하나가 스탠바이 있고요, 해 있고 그 스탠바이를 해서 바로 물려주는, 변속기가 두 개다, 말 그대로 듀얼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볼보 못 따라간다 라는 말할 정도로 상당히 변속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리타더가 없어서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볼보에서는 볼보에 리타더가 없다고 하는데, 리타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그 VES라고 볼보에서 이제 개발해 놓은 그 캠축을 가지고서 그 리타더 기능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75만을 타면서 그 제동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거 한 거는 없었고요. 보내기 전에 네. 또 에디션 모델이라니까 또 핸들이 네. 살짝 또 탐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금 이 모델을 한번 운전을 해보시고, 예, 예. 또 25주년 네네. 25년 정도. 감사합니다. 네. 운전을 해보시면은 또 제가 직접 하는 부분하고 네네. 다르게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바꿔보시죠. 네, 오션레이스 모델을 한번 살짝 한번 맛보도록 또 사장님이 핸들을 주셔서 또 사장님의 손때가 묻은, 이제 또 이 차량을 또 보내려고 하니까 또 아쉬우시기도 하시겠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예, 아쉽죠. 아쉬워서 이렇게 마지막 보내기 전에 그 저기 실내 클리닝까지 싹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요, 네. 충분히 캡이 높아요. 예, 이거보다 캡이- 지금 25주년은 더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더 높죠. 이야, 참. 이렇게 위로 높이 올라가는군요, 계속. 아니 이거 이제 이거는 그 옆에 네, 자동인가요? 전동 시트니까 네, 되는군요. 됐습니다. 네, 뒤로 쭉 가는군요. 네, 네, 가고 좋습니다. 오고 그거를 이제 저거 해서 메모리까지 해서 하는 게 이제 전동 시트만의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네, 이미 네. 들어갔었어요. 이미 볼보는요. 들어갔죠, 그냥. 네, 요즘에 네. 트럭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미 들어가 예,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저기 기아식으로 네. 넣고
출발만 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와, 이미 그거 네. 뭐 요즘 스카니아나 뭐 많더러 네.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74만 8천 2015년에 구매하셔서 깨끗하게 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선으로 축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또 이게 장치가 있죠. 이게 그냥 잡아떼면 네.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또 사용할 이게 또 볼보의 또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전동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아, 정말 사이드 미러는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는 볼보 정말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25년에 적용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 사이드 미러가 정말 이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 이렇게 시야도 보면은 프론트 미러 옆에 측면에 미러들도 거의 잘 보입니다. 약간 조수석이 좁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루프 해치가 상당히 커요. 앞쪽에 전동 루프 해치가 달려 있고 위쪽에 실내 조명 조절하는 수납함, 그다음에 디지털 타코메다가 있고요. 수납함도 뒤쪽에 이렇게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볼보 시트가 사장님 편한 것 같아요. 네, 편합니다. 네. 침대에서도 많이 주무시나요, 사장님? 어땠어요? 많이 잤죠. 아, 이 초창기에는 이제 경부를 그 파주에서 부산을 네네. 운행을 해서 월요일 날 가방 들고 이제 토요일 날까지 차에서 식 해결을 하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다녔죠. 주무시기에 뭐 베드나 이런 부분도 괜찮으셨나요? 네, 편했습니다. 편하셨고요. 네. 냉장고도 역시 들어가 있죠? 냉장고 네,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냉장고가 냉장고. 쭉 있죠. 근데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은 뭐 이제 네, 냉장고 이제 다 설치하고 비우셨군요. 이제 냉장고도 문제 없이 잘 쓰셨죠, 네, 사장님?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썼습니다. 아,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제가 네, 아까 안 그래도 8채널. 8채널 저거. 야, 지금 이 차량에도 8채널의 카메라가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6채널만 저거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8채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아, 또 크게도 나오는군요. 크게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여기 지금 사각지대 쪽이잖아요, 사장님. 사각지대 쪽이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오션레이스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풀지 않고 그냥 해도 자동으로 풀린다라는 말씀이시죠? 풀립니다. 이거를 오토 A에다 놓으면 되죠, 선생님. A에다 놓고 그냥 이제 악셀을 밟아도 풀린다?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러네요. 역시. 네. 아, 근데 부드러워요. 리프 스프링인지 네. 에어인지 저는 사장님 딱 바로 타시면 아십니까? 아, 이 차 1축이 에어구나. 리프구나. 근데 이따가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요 감성하고 25주는 예. 감성하고로 했을 때 바로 또 느껴집니까? 느껴지고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볼보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비성이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는 또 중요하죠.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나더라도 정비 용이하다. 근데 야간 정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도 왜 자꾸 스톱이 되죠? 브레이크 압력 낮음 이렇게. 아까 문제가 갑자기 왜 왜 그렇죠? 그러지? 운전을 하던 제가 아니라 그래서 얘가 거부를 하나? 그런가요? 저를 지금 거부하는 건가요, 바로? 잠깐만요. 브레이크 압력이 낮다. 에어 쪽인 것 같은데, 그죠? 악셀레이터를 한번 쭉 밟아놓죠. 어디다 놓을까요? 네. N에다 놓고 악셀이 안 보이는데? 지금? 전혀? 악셀이 안 먹어요? 응, 한번 보시겠어요? 또 하필 제가 살짝 핸들을 잡으니까 이 녀석이 나를 거부하지? 한 1km밖에 안 하는데? 에어 압력이 낮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이 키를 업을 시키고, 키를 업을 시키고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한번 깜빡이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그게 리셋이 돼요? 네. 차량이? 핸드폰 리셋 네. 하듯이? 리셋이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전기가 꺼지는 상태거든요. 또 이런 리셋이 차에 문제가 있네.
175만 킬로 잘 운전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니? 이제 이게 가기가 싫은 거지. 사장님 곁을 떠나기가 싫은 거지. 어루만져 달라고 때를 쓰네요. 에어 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기계적으로 컴프가 문제가 있나 본데. 멀리 갔었으면 큰일 날. 이거 장비 철수하시죠. 그래서 절로 넘어갈까요, 사장님? 네. 그러면 저 차로? 자, 일단은 여기는 요 차량은 지금 뭐 사장님이 컴포 교환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제가 해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제가 해먹은 거죠, 그죠?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핸들을 딱 잡고 한 1km 운행하다 보니까 딱 그런가요? 다음에 차를 인수하실 분이 조금 더 새 차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에어가 차지 않는 상황이죠, 그죠? 네, 에어 컴프만 교체하면 간단하게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럼 여기서 뭐 차까지 저희 한번 걸어갈까요, 그럼? 네, 뭐 예, 예. 다리만 넘으면 되니까. 그쪽에 차량을 두고 사장님과 함께 다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만 가면 되는데, 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사장님. 큰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보시죠. 진짜 계속 하나 에어 컴프 하나 갈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출동 나와서 출동 나와서 하면 참 좋을 텐데. 할 수 있는 그 저게 아니라고 견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 보는 것도 이것도 새로운 경험인데요. 이러다 보면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차주분들 핸들을 잘 안 주실까봐 걱정이네. 교환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없이 75만을 탔으니까 와, 한 번도 교환한 적 없어요. 예,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넘어갔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한테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판매하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싹 수리를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근데 일이죠. 만일 반대로 사장님 예. 인수를 했는데 예. 고장이 났어요. 예.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내가 이미 팔았을 때는 멀쩡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요. 근데 저는 그냥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수리를 해줍니다. 돈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하고서 그 가격에 인계를 해드리고 네네. 바로 저 센터로 가가지고 네네. 오리코도 저거 해가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뭐 있나 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700만원, 800만원 나왔어요. 네네. 이게 뭐 어차피 내가 보내는 마음에서 고쳐주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고쳐줘야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고차 사면은 네. 수리해서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네. 하고 계시잖아요.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때 살 때는 내가 진짜 뭐 잘못된 차를 사지 않았나 했는데 싸게 주셨는데 또 한 800만 원 들여서 수리까지 하고 네. 자기가 타다 보니까 1년 타는 동안 고장이 없었다. 마음을 이제 알겠다 하면서 네네.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적 같이 먹고 또 술 한잔 하고. 미리 수리하게 되는데 수리비가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뭐 수리비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컴포저가 하면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갈아줘야 되는 거고. 25주년 핸들 잡기 무서운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높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캡입니다. 기름 소모로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절약을 해서 저거 한 부분을 한 10여 년째 기부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글로브 트랙터 XL캡 25주년 한정판 모델의 실내와 주행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내 정말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굳이 이렇게 높은 캡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높아요. 글로브 트랙터 XL캡 25주년 한정판 모델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독일 영상 IAA 국제상용차 박람회 하노버에서 열렸죠. 독일에 갔다 온 영상 여러분들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발에 땀나도록 짧은 시간에 구석구석 박람회장을 다녔습니다. 우리 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들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그런 영상들 많이 찍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랑 국제상용차 박람회 독일 하노버 IAA 현장으로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상 카렌TV 정우진이었습니다.